서울대는 이런 애들을 일반 학생으로 보는가 봐.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라고.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걸 나한테서 들으라고. 진짜 커트라인은 약간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는 없지 않을까. 지난해 통계자료 쫙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합격한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그럼 넌 믿냐? 아니 나도 믿지 마. 서울대 일반 전형 떨어지면 연대 가야지 뭐 어떻게. 그냥 닥치고 넣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었어. 이러니까 이제 다 그 스토리 찾는다. 그게 환경 파괴범이 돼요. 입시 생태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애가 있으면 그냥 깨갱하고 과를 바꿔라. 저한테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내가 성적이 모자란데 서울대 갈 수 있구나. 오늘은 일반 전형 하게 될 텐데요. 9명한테 상담을 받은 한 학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서울대 일반 전형 을 한번 넣으려고 하는데 학생이 이제 일반고 1.4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넣겠다고 이제 하는데 9명 정도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다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 그래서 김우진 선생님 의향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학부모님한테 내가 거기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걔가 붙으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뭐가 돼? 그죠? 당연히 거기서는 뭐 9명이 붙는다고 했으면 나도 이제 붙는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겠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은 그 해에 떨어졌어요. 제가 무슨 뭐 기가 막히게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런 거죠. 모른다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 걔가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일반적인 면접 비중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서류도 많이 봐요. 네, 내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비교과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비교과를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경쟁 상태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할 내용 중에서 보면 피해야 할 학과에 딱 맞는 학과를 얘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좀 애매모호하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어떤 애들이 지원할지는 또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맞췄다 못 맞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가 정답이거든요. 네, 정말 정답이에요. 그게 모른다가 정답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9명의 컨설턴트, 10명의 컨설턴트, 100명의 컨설턴트 물어봐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커트라인은 약간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커트라인,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 대비하는 방법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한 부분들,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아는 바를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아마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마 어디서도 들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대 일반 전형 한번 보시죠. 네. 1592명 선발, 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서울대 직유는 한 664명 정도 올해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정시죠. 정시는 한 970명 정도? 뭐 이 정도 보니까 거의 직윤의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한다. 네, 여기에 지원하는 애들은 일단 직윤이 안 되는 각 학교의 최상위 내신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뭐 이름은 일반 학생 전형인데 서울대는 이런 애들을 일반 학생으로 보는가 봐. 좀 웃기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커트라인에 교란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자사고가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특목고 애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매년 전년도 커트라인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올해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논리적으로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부모님이 지원을 해도 되냐?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래서 일반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물론 안 되겠죠. 예, 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적은 게 뭐냐면 보니까 이상하죠, 그죠? 서울대를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지원할 텐데 학생들이 지 분수를 알아. 예, 그래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보통 6대1,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오늘 제가 설명을 잘 하면서 들으면 뭐라 그럴까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를 살짝 알 수 있어요. 올해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네, 올해는 경쟁률이 올라가요. 야, 네가 뭘 어떻게 알고 그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왜 올해 경쟁률이 올라갈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메일 주소를 보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왜 올해 경쟁률이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제 설명에 여기 끝까지 다 듣고 적어주시면 제가 별 이벤트를 다 한다. 근데 그걸 보시고 만약에 맞추신 분은 한 명, 최초의 한 명한테 제가 뭘 상품으로 드릴까? 이거 좋은지 모르겠다. 저희 학원의 일반 전형 파이널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왜 올해 경쟁률이 올라가는지 살짝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찍으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경쟁률이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일단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보게 되는데 양 2배수를 뽑아요. 예, 2배수를 뽑게 되고 이 서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 하면 뭐 당연하겠죠. 내신 보고 비교과 보고 그 다음에 학교의 수준도 봅니다. 예, 이건 학교의 수준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게 다 이제 이 서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신은 일단 정성적 평가를 해요. 이 정성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맨날 이야기를 하는 혹은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내신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내신이라도 얘가 내신이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는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또 얘가 전공 과목에 관련된 그 과목의 성적이 좋다. 이것도 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딱 정량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정량적 내신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시시콜콜 다 봅니다. 심지어는 그냥 단순하게 한 글자로 써 있는 책 제목만 적혀 있는 얘가 무슨 책을 읽었나도 봅니다. 예, 걔가 그동안에 쭉 봐왔던 책에 대한 내용들,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심지어는 뭐 세특회에서 수업 시간에 얘가 어떤 발표를 했고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의 학력 수준도 본다라고 했는데, 제가 블라인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는 작년부터 사실은 올해죠. 그러니까 벌써 1년 지났네요. 지금 제가 찍는 때가 1월 며칠이냐? 1월 7일인데 작년에는 블라인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생기부도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의 결과를 보니까 블라인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예. 물론 뭐 특정 학교에는 진검승부가 나서 그 학교는 폭망한 학교도 있긴 있더라고. 아주 특별한 경우. 근데 보니까 여전히 자사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낮은 내신이라도 합격하는 비율이 꽤 됐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블라인드 효과는 별로 없고, 그게 블라인드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일단 뭐 특목고는 과목이 좀 틀려서 그렇기도 하겠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 표준 편차라는 걸 봐요. 표준 편차를 보게 되면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학교도 본다. 예, 학교도 많이 봐요. 예, 보는 편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내용도 보는데 자기소개서는 서울대학교의 자기소개서가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4번 항목이 틀린데 올해는 1번, 2번, 3번, 1, 2번이 통합돼가지고 1번, 2번, 3번이 됐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서울대가. 그런데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아마 1, 2번 통합하고 그 다음에 2번 항목, 그 다음에 예전에 4번 항목이 3번 항목으로 되는데 이 3번 항목이 다른 학교는 대부분 전공적 합성을 많이 물어봐요. 네, 전공적 합성을 많이 물어보는데 서울대학교는 독서활동을 물어봐요. 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대 자소서는 일반 다른 학교 자소서랑은 조금 좀 다르게 써야 돼. 왜냐면 전공적 합성을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기부도 서울대 갈 학생들은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다른 게 좋은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각 대학별로 뭐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은가라는 부분들을 또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를 뽑아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지역균형에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단계별 전형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서류가 100이고 얘도 100이에요. 네,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이만큼 있는 놈들 중에서 얘를 뚝 잘랐어. 그래서 얘는 이미 이제 못 들어가. 합격권에 있는 여기 요 좁은 레인지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퍼센테이지가 한 10%라고 해도 내신이 매우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높은데 얘네는 면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오늘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데도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보니까 제가 이게 설명회를 하면서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왜 자꾸 어그로를 끄려고 그러세요? 그러죠. 어그로가 뭐니? 그러세요. 선생님 그냥 정보만 딱딱 전달해주면 안 돼요. 뭐 딴 얘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 요즘 유튜브 애들은 그런 거 보면 그냥 팍팍팍팍 넘어가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애들은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좀 약간 반성을 좀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혹은 애들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거야.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도저히 이야기되지 않는 거,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걸 나한테서 들으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제가 다 얘기한다 그랬잖아, 서울대 일반 전형. 그러니까 다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인문, 사과, 아동, 간호. 그러니까 인문이야, 인문. 네, 인문은 어떻게 보냐면 인문 사과 제시문 보는데 구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약간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 인문 소재가 좀 많이 나와, 인문 쪽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분이 없어. 인문사과니까 그냥 일반 제시문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영어는 2년 전부터 안 나왔고 한문은 5년 전부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경영경제, 농경제, 소비자, 의류. 얘네들은 의류, 인문이에요. 인문 의류는 얘네들은 뭘 보냐면 사회과학에다가 수학 인문을 봅니다. 이게 대빵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누가 그래요. 인문수리가 당락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좀 어리석은 말이야. 왜냐하면 쉬우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 어려우면 당락을 좌우해.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문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야, 이걸로 불합격이 좌우된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전이 좀 특이한데요. 자전 인문은 수학하고 인문사과 중에서 한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전 자연은 수학 인문하고 수학 자연하고 이렇게 한 문제를 선택해요. 이렇게 해서 문과는 15분 내외의 면접 시간을 갖고 30분 정도의 준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인적성인데 이거는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교직 인적성은 15분 준비하고 15분 면접 봅니다. 재밌는 건 이거는 내 애들한테 들어서 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제시문을 읽어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는 것도 잘 읽어야 된다. 이과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이과는 수학 관련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과 특성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그 과목이 나와. 물리는 당연히 뭐 물리, 화학은 당연히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식물생산, 생물기록은 생명과학 관련된 제시문 나오고, 지구환경과학부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에서 이제 태기를 하는 게 좀 특이하네.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 동물생명과학부, 간호, 의료, 얘네는 화학, 생명 관련된 과학 제시문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문제가 또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응용생물과학부는 화학, 생명과학 중에 태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과학교육과는 지구과학 관련된 제시문. 이렇게 각과 특성이 있습니다. 약 45분을 준비해서 15분 동안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비할까 해서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네는 수의과대학, 그 다음에 의대, 치의학과인데
얘네들은 좀 면접이 좀 틀려요. 보니까 의대하고 치의학과는 상황 제시와 서류 확인을 하게 돼요. 시간도 다 달라요. 20분, 20분이고 얘네는 3개 면접을 해서 30분을 보게 되고 수의과 대학은 인성, 상황, 생명과학이 면접실당 10분씩 5개의 면접실에서 50분 내외 진행하는데 올해 어떻게 또 달라질지는 몰라요. 이거는 매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 뭐 의대 면접 막 이래서 뭐 의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출문제 보면 황당한 거 재밌는 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를 가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운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냐 마냐 가지고 싸우는데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나왔는데 이거 답이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가장 좋은 최선의 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오늘은 뭐 이야기하기 조금 힘든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생명과학을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은 임의 시간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준비 시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제 질문 있으면 뭐 준비 시간을 그냥 임의적으로 읽어봐라 라고 하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자, 면접은 됐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정말 논란이 될 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지난해 커트라인을 절대 참조하지 마라. 어디가 뭐 혹은 전년도 합격 커트라인 이런 거 보지 마라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별 편차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1.3인데도 떨어지고 학교 특성이 들어있어요. 그 학교를 차별하냐 아니면 뭐 표준 편차나 이런 걸 보면서 보기 때문에 그에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해 커트라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면접이나 서류 비중이 너무 커요. 이걸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년도 커트라인을 가지고 우리 애가 붙을 수 있겠다 혹은 내가 붙을 수 있겠다 떨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우 무리수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유튜브 하면서 꼭 각오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입시 전문가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건데 좀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서울대 일반전형 커트라인 모른다가 답이야. 모른다가 답인데 무슨 뭐 전년도에 합격했으니까 애가 합격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내가 제일 황당했던 건 이분이 보니까 입시 컨설팅계에 거의 뭐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서울대 의대의 내신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과거 학생들에서도 내신에 최상위 애들이 와야만 과거에서 1등급 때의 애들이 와야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을 잃었어. 정말 할 말을 잃었어. 과거 애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재고 막 내신 이야기하는데 영재고 내신 없어요. 그리고 과거도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1점대의 과거 애들이 의대를 지원한다. 제가 더 얘기하면 자꾸 진짜 비난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컨설턴트나 아니면 뭐 지난해 뭐 무슨 통계자료 쫙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대학 합격한다 이런 다 믿지 마세요. 그럼 넌 믿냐? 나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근데 내가 조금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줄게요. 한번 조금 이따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웃겨요. 지원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제가 진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애완이 많은 전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한테는 정말 애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냐면 상담하면서 야 네가 떨어지면 내가 장을 지질게 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 그때 내가 마음이 정말 아팠어. 정말 이거 좀 미안한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이제 연대를 가. 이제 서울대 일반전형이 떨어지면 연대 가야지 뭐 어떻게. 연대를 가. 그런데 연대를 가는데 얘는 최저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원서만 넣으면 돼. 서울대 일반전형에 그 이듬해에 넣어. 그런데 똑같은 학과를 넣어. 뭐 생기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걔네들이 그 이듬해에 붙는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 90%예요. 와, 이게 뭐야? 그러면 전년도 요강하고 올해 요강하고 완전히 바뀌었냐? 그게 아니야. 그럼 뭐냐 하면 이거야, 이거.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지원했던 애들이 과당 경쟁이 있었거나 아니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확 몰렸거나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붙어야 할 애인데
그런데 작년엔 떨어졌지만 올해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작년에 비정상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붙은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은 재수생을 좋아하나 그러는데 그럴 리 없어요. 예, 그럴 리 없고 그렇게 재수생들 다 안 좋아해요. 수시에서는. 일단 안 좋아한다는 베이스를 깔아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 지원하는 애들이 틀려요. 네, 정말 지원하는 애들이 들어서 혹시나 이거 보고 나는 이번에 서울대 넣었는데 일반 전형 넣었는데 떨어졌는데 그냥 연대 가가지고 지금 뭐 수업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 보면서 내년에 한번 넣어봐요. 네, 물론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할 만한 학생이 넣으면 좋은데 그런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하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네, 이거 전년도 커트라인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신 1.4등급, 1.9등급, 2.5등급, 3등급 학생들은 그냥 지원하세요. 묻지도 마, 나한테. 나도 모르겠어. 붙는지 떨어지는지. 자, 1.4등급은 어떤 거냐 하면,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1.9등급은 학력 수준이 우수한 자사고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2.5등급은 외고 학생들이에요. 여기는 과고 학생들이에요. 이 정도면 넣어봐. 예, 괜찮아. 예, 넣어봐요. 그리고 묻지 마.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그 시간에 면접 더 해. 예, 면접해가지고 얘들 1단계가 통과될 가능성이 살짝 있어요. 물론 학력 수준이 낮은 일반고는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꽤 돼요. 그래서 비교과가 좋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도 좀 본다고. 예, 그러니까 대충 일반고나 이런 정도의 학교 레벨이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레벨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냥 닥치고 넣어. 네, 그리고 넣고 면접 대비해. 네, 제가 뭐 면접을 막 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단계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면접에서 진검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이런 학생은 조건에 해당되면 한번 지원은 해봐라. 네, 여기 이제 내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살짝 좀 떨리긴 한다. 왜 그러냐? 이게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은 내신 때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고 1.7등급 그리고 자사고 2.4등급 그 다음에 특목고 3.4등급, 그 다음에 외고, 그 다음에 과고 3.6등급, 뭐 이런 애들은 사실은 떨어진 애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예, 학교에서 아마 얘기하면 전년도에 떨어졌는데 좀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한번 심각하게 한번 넣어볼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비교과가 기가 막히게 좋다. 아주 많이 좋다라고 한다면 넣어보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지방 일반고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그것도 평준화 지방 일반고에 2.2등급의 학생을 붙인 적이 있어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꾸 너무 잘난 척해서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도 아, 쟤 뭐야 이렇게 자꾸 뻥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그 사례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걔는 보니까 비교과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너무 좋다라는 게 조금 달랐어. 뭔가 스토리가 있었어. 또 이러니까 이제 다 너도 나도 스토리 찾는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생기면만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애예요. 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런 애를 야 얘는 정말 모든 부분들의 역경들을 극복하고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됐었고 또 특목고 학생 중에서는 또 비전이 아주 확실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1학년 때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잘 돼 있었던 학생이라 이 학생은 실제로 3등급 후반 거의 4등급 대 학생이 붙은 학생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그런 애라고는 생각하지 마. 이건 아주 특별한 애들이에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뭐 이런 애들이니까. 그렇다면 뭐 이 정도의 비교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내신도 합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학교가 아주 우수하거나, 예, 학교 레벨이 높으면, 같은 특목고라도 레벨이 높으면 3.4도 꽤 돼요. 예, 3.4도 꽤 되고,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학교 레벨이 높으면 1.7등급도 꽤 돼. 예, 꽤 돼요. 예, 보면. 자사고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얘가 붙는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수능이 얘가 보니까,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어떻게 가나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봐봐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수학이 만점 가까이 나오면서 계속 111 뜯는 애야. 걔는 수시로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납치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붙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봐라. 야, 넣어봐라. 붙는다가 아니라 넣어봐라.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아주 뛰어나거나 했는데 얘는 1단계는 통과돼야 어쨌든 면접을 보잖아. 그러니까 치열한 눈치 작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 통과돼서 면접으로 뒤바꿔라. 라는 거. 이런 학생도 한번 이 내신이면 한번 넣어보면 좋겠고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이게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서 또 김호준 선생이 넣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다 위쪽으로 넣었다가 떨어지면 그러면 오도가도 못하고 재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안정지원을 해라. 안정지원, 수시에서 안정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얘는 서울대는 한번 도전해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학생들이 꽤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신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학과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사실 환경 파괴범이 돼요. 이 환경 파괴범이 뭐냐면 입시 생태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동영상을 보니까 서울대 직윤 동영상이 거의 8,000회의 조회를 했더라고요. 서울대 600명 뽑는데 8,000명이 봤다라는 건 웬만한 학생들 다 봤다라는 소리인데 일반 전형도 거의 5,000회가 넘어가게 되면 웬만한 학생들이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가려는 학생들이 다 보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얘기 듣고 그쪽으로 다 지원하면 제가 빵꾸 난다는 학과는 다 미어 터질 거고 피하라고 하는 학과는 빵꾸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조회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올해는 뭐 아예 제가 유튜브를 찍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더 다른 정보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짝 학생들이 정보가 많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가,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내가 내신이 좋다, 뭐 나는 서울대 일반전형 반드시 합격한다 라는 학생들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원하면 돼. 그냥 정말로 나는 서울대 가고 싶은데 좀 모자란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런 학과가 있어요. 제가 과를 얘기를 못해요. 그렇다고 진짜 미어터지기 때문에 그냥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직윤이나 이런 데서 뽑지 않는 학과 애들은 내신대가 대체적으로 높아요. 왜? 직윤 가려는 애도 여기 넣는 거거든. 그래서 특정 학과는 좀 내신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같은 학교에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학과, 이것도 사실은 좀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한 학교에서 엄청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과고나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혹은 특목고의 뭐 어문계열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뽑기는 해요. 막 두세 명 이상씩 뽑고 뭐 이렇게 뽑는데 어쨌거나 서울대가 학교의적 배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나보다 내신이 우수한 애가 그 과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바꾸는 게 좋아. 제가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학교 이렇게 가져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나보다 위에 있는 애가 있으면 그냥 깨갱하고 과를 바꿔라. 특히 이제 2학년 말쯤에 한번 학교를 한번 봐봐. 학교에서 봐서 서울대 일반전형 누가 지원하나 보고 걔가 무슨 과 지원하나 봐서 바꾸는 게 합격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요. 그러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중상위권 학과 중에서 비교과가 비교적 잘 받을 수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비교과 없이 문과 애들은 그냥 문과 활동했어. 뭐 사회탐구나 이런 거 하고 토론하고 발표했어. 그러면 이 과에 딱 해당돼. 또 이과 학생 중에서 나 수학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잘 하고 그랬어. 그럼 딱 이 과에 해당돼. 근데 이 과가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이야. 얘네는 경쟁률을 높으면 그 해에 실제로 커트라인이 1000점까지 뚫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넣었더니 합격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우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 빵꾸 가능성이 있는 학과. 야, 이것도 다 얘기하기 진짜 살 떨린다. 그래도 오늘 다 할게 보니까. 일단 뭐냐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과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가 꽤 많아요. 이거는 내가 얘기 못해.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지원하게 해서 합격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과가 연대를 갔더니 이건 한 개밖에 없어. 뭐 사범대 이런 거 아니야. 연대는 교육학과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연대 가면 이게 한 개밖에 없는데 서울대에는 무려 얘가 쪼개져서 5개 학과가 있어. 찾아봐, 있어요. 그런 데는 애들의 분산 효과가 많이 나요. 뭐 그 학과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있어. 제가 아예 저번에 얘기했잖아. 동대 같은 경우는 1개 정도나 2개 정도 학과는 경쟁률 보고 넣으면 빵꾸 날 수 있어요. 비교과도 사실은 조금 맞추기가 쉽죠. 공대는 수학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내가 진짜 모자란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를 지원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 학과 중에서 마지막 날 경쟁률이 낮은 학과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마이너 학과야. 마이너 학과인데 경쟁률이 낮아. 그런데 서울대는 자소서도 내야 된단 말이야. 물론 하루 만에 부탁부탁 쓸 수 있지만 그러면 과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마이너 학과를 넣는 성향보다는 애들이 막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경쟁률 보고 막 지원할 때는 마이너 학과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왕 지를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딴 데 자꾸 넣는단 말이야. 근데 약간 마이너 학과 중에서 경쟁률이 마지막 날까지 적으면 그날 다른 정시 같은 경우 다음날 확 미어터져요. 네, 확 미어터지는데 얘네는 그런 성향이 조금 덜하다. 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좀 덜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면 좋고, 그 다음에 메이저 학과 중에서 비슷한 전공의 다른 학과가 과열인 경우에도 빵꾸가 많이 나요. 서울대 컴공에 비슷한 학과가 있어. 이건 내가 얘기 못할게. 근데 서울대 컴공이 미어터져. 그럼 거기가 빵꾸가 나. 네, 또 서울대 경영 여기가 미어터져. 그러면 이거 얘기할까? 그냥 경제하고 자사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살짝 내가 메이저 학과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경쟁 상황을 보고도 넣는 것도 괜찮다. 자,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도 아시죠? 이걸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제 얘기는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내신을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요. 전과목 다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내가 가려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계속 오르거나 뭐 좀 망쳤어. 뭐 1학년 때 좀 망쳤어. 어쨌든 그래도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최상위를 유지해야 된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낮으면 못 가. 예를 들어서 수학 못한다? 수학 내신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다? 안 돼. 공대 못 가. 교양학과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 좋겠고, 특목고는 좀 틀려요. 특목고는 조금 틀려. 왜 그러냐면 특목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문 계열로 가고왔는데 내가 어문 계열에 점수가 좀 낮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높지 않다. 혹은 또는 과거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좀 낮다라고 해도 워낙 그걸 비교과가 받쳐줘서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일반고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일반고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전공 과목이 제일 잘해야 돼. 혹은 제일 많이 올랐어야 돼.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과 봅시다. 비교과 할 게 많은데요. 이거 제가 팁으로 드렸어요. 뭐냐면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서 비교과를 채운다라고 했는데 3학년 때 비교과 하기 힘들잖아요. 수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 때 제일 많아요. 일반적인 학교는 뭐 아닌 학교도 요즘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내신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ABC로 나와 있어서 내신에 들어가지 않아. 물론 선택 과목을 뭐 선택했느냐도 보기는 본다고 하는데 많이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얘를 비교과로 활용하라고. 제가 팁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보면 또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세특을 잘 채워놓으면 비교과가 오히려 이게 내신이지만 비교과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직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뭐 내가 1.0이다 그러면 그냥 1학년 때부터 전공 자기가 가고 싶은 과 해. 근데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이과 아니면 안 갈 거야 라고 하면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학년 때 좀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결정되지 않고 1학년 말에 내가 잘 받은 과목이 뭔가를 보고 과를 결정하는 건데 얘기하면서도 좀 그렇다. 왜냐하면 좀 뭔가 네가 비전을 갖고 네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대학과 학과를 가는 게 좋다가 원론이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정이 이런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정하면 제일 좋다라는 거고, 수상은 제가 직윤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직윤은 내가 해당 사항 없더라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어떻게 수상을 내느냐.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내잖아.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참가 인원 등이나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수성이 높은 거 1번, 그 다음에 2번 전공적 합성이 높은 거, 3번 자신의 노력, 4번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요 순서대로 되면 가장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답정남이야, 답정남. 답을 정해주는. 그냥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고민하고 있어서 그대로 넣으면 제일 무난해. 자, 그 다음에
자신이 가려는 대학보다 조금 남은 2차 전공학과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직윤에 비해서 과가 조금 더 세분화된 경향이 있어요. 인문은 많이 세분화됐고 이과는 좀 그나마 인문보다는 덜하지만 뭐 문과보다는 덜하지만 이과도 좀 세분화된 게 있는데 내가 못 가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내가 가고 싶은 과를 못 가잖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에라 넣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 가면 원서 접수할 때 가면 생각이 다 바뀌어. 내가 진짜 정말 많이 바뀐 애들 많이 봤어. 뭐 나한테 와가지고 2학년 때 상담할 때는 왜 선생님 저의 꿈을 이렇게 짓밟으시나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3학년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든 서울대라도 가면 좋죠. 뭐 히히히 이러면 2학년 때 내가 상담한 나는 뭐가 되니? 아무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혹시나 내가 서울대를 가려고 꼭 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공을 한번 생기부를 만들어라. 이거는 2학년 말에 만들어도 돼요. 3학년 때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약간 그와 비슷한 정도의 과가 낮은 2차 전공을 만들어 놓으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성적이 모자랐는데 서울대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는 제가 생기부를 진짜 많이 봤잖아요. 뭐 저는 1년에 거의 생기부를 보니까 한 500개, 600개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거의 매일 한 개씩은 보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기부 보면서 보면 동적인 활동들이 너무 적어. 특히 이제 상위권으로 갈수록 뭐 책 읽고 발표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 많은데 약간 동적인 활동들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 쓰는데도 도움이 돼. 뭐 체육대회 이런 거 써도 괜찮거든. 봉사활동 이런 거 해도 괜찮고 이러니까 약간 동적인 활동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전형 듣는 애들 이런 걸 좀 해라. 그냥 발표만 하지 말고 캠페인도 좀 해라. 혹은 설문조사도 좀 하고 이래라. 그래서 그걸 생기부나 아니면 자소서에 좀 녹여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은 할 필요 없죠.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은 아마 연대나 고대 혹은 의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상위권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자신의 선택의 폭을 줄이게 되는 경우는 오로지 딱 하나야. 뭐냐 하면 최저를 못 맞춰서야. 근데 억울하지. 왜냐면 내가 최상위 대학을 다 갈 수 있는데 그 최저를 못 맞춰서. 최저가 뭐 엄청나게 높으냐? 최저 엄청나게 높여놓으면 물론 의대는 높아요. 근데 엄청나게 높여놓으면 교육부에서 제재를 가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높은 편 아니니까 조금만 이런 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면접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면접은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문과는 난이도가 매년 달라지고 형태도 달라져요. 서울대학교는 약간 사교육 억제 효과를 가지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때는 도표가 나오고 어떤 때는 그림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제시문 하나만 달랑 나오고 어떤 때는 올해는 보니까 제시문 4개나 나왔다. 이렇게 형태도 다 달라지고 그리고 뭐 그것도 다 달라져. 그러니까 뭐 서울대 제가 얘기하면 또 비난하게 되겠다. 아무튼 서울대 전문 없어. 그냥 보면 그냥 다 다양하게 보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어 한문은 뭐 5년간 출제 안 됐는데 나올 수도 있다고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과도 난이도 차이가 정말 심해요. 이과는 근데 난이도 차이가 심한데 무조건 어렵게 대비해야 돼. 왜냐하면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2과목까지 나와. 그리고 기하적분 모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하적분과 그다음에 투과목까지 다 해놔야 그래도 뭐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정시도 생각하는 학생들 많을 테니까 투과목 하겠지만 어쨌든 면접에서 불이익이 없는데 그렇게 준비해놓고 막상 갔을 때 보니까 허탈한 경우도 있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허탈한 경우 뭐 이렇게 쉬운 거 하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난이도가 나올 때도 있었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이걸 못 풀다니 이런 난이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되게 엉뚱해요. 뭐냐 하면 서울대 면접을 대비하지 말고 연고대 면접을 대비하면 돼. 왜? 연고대 면접이 다양하게 연대하고 고대하고 좀 틀린 면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연고대 면접에 대비를 하면 서울대 면접까지 대비가 된다. 그 높은 난이도까지 다 대비가 되니까 서연고를 묶어서 면접 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서울대 일반 전형 제가 이제 다 끝냈네요. 막 이렇게 쭉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찍으면서도 논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보면서 뭐 어떤 학생들은 비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올해 내가 계속 다음은 이제 서울대 정시와 그 다음에 연세대를 찍게 될 텐데 다음에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제가 아예 공약처럼 이야기를 할게요. 연세대는 이 동영상에 댓글 100개 이상
달리면 그때 찍을게. 응원의 댓글입니다. 비난의 댓글을 많이 다루면 제가 또 찍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도대체 서울대 일반전형이 올해 경쟁률이 올라갈까? 네가 뭘 안다고. 그거 맞추시면 제가 진짜 보장할게요. 보장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저한테 제가 댓글로 이메일 알려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수강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한번 좀 뭐랄까 논란이 되지만 그렇지만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계속 한번 제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